안녕하세요. 데니스 잉글리시의 데니현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다소 동기부여에 대한 그런 관련된 내용을 전달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장 망설일 때가 언제인가요? 여러분들 뭔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들께서 가장 망설이고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거는 제가 최근에 우리 우연찮게 두 학습자의 케이스를 보고 다시 또 약간 영감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해 드리려는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살면서 가장 망설일 때는 그 나한테 이게 금전적으로 손해가 되느냐, 아니면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 이런 경제적인 어떤 개념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항상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 어, 믿져야 본전, 이런 말 많이 우리가 많이 하죠. 믿져야 본전. 그래서 그런 결정에 앞서서는 우리는 시간을 참 많이 보내고 망설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망설이지 말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자, 우리가 답이 정답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상황들, 정답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들. 이거는 나한테 무조건 결론적으로는 플러스다. 결론적으로는 플러스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미 많은 경험적으로나 많은 다른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 사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망설이면 망설일수록 손해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어제죠, 사실은 우리 한 취준생 학생이 이제 졸업은 했으니까 이제 성인이죠. 저한테 이제 면접 코칭을 좀 받았습니다. 면접 코칭을 받고 영어에 대한 고민도 좀 얘기를 했고요. 이런 케이스의 학생이 이제 학생은 아니죠. 한 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직장에서 이제 직장인 분의 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일단 중국어는 너무 잘하고요. 근데 그 토익 점수는 떠나서 토익 스피킹 점수는 150점을 갖고 있어요. 제가 토익 스피킹을 수업을 해본 결과 150점은 되게 높은 점수예요. 물론 160점이면 과거에 레벨 7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가지고 싶어 했던 그런 레벨인데, 당연히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당연히 토익 스피킹 레벨을 보고 우리 학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영어 구사력에 대한 예상 기대치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영어에 대해서 이제 자기 의사 표현을 하기가 힘든 거죠. 이런 케이스 하나. 자,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토익 스피킹으로 치면 한 130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처음에 제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제 풍산이라는 회사인데 수업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영어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 했죠. 물론 지금도 아직까지는 많은 이제 그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이제 많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불과 6개월이죠. 6개월입니다. 6개월 전에 저하고 이제 첫 이제 강의를 시작해서 가장 성실하게 나오셨던 분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좀 흘렀죠.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수강자 명단은 되게 꽤 여러 인원들이 있어요. 근데
수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과장님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정말 영어가 너무 말을 하기가 힘들어 했습니다. 말도 안 나오고, 일단 이제 본인이 말해놓고도 너무 부끄럽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제가 수업을 또 진행을 하면서 참 많이 놀랬어요. 저도 이제 되돌아 봤습니다. 6개월 전에는 보다 많이 늦었구나.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그 전날에, 그날이죠. 아침에 그 일본 사람들하고 이제 테크니컬 미팅, 그러니까 기술 미팅을 하고 오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제가 물었어요. 물론 일본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일본어로 진행됐겠지만 본인은 영어를 쓰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영어를 쓰는 데 있어서 좀 본인이 느낌이 어떠셨냐라고 제가 당연히 물었죠. 좀 한결 좀 편안함을 느꼈다. 많이 나아진 걸 느꼈다.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두 사례를 비교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제 30대 후반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과 지금 토익 스피킹 레벨의 150점을 갖고 있는 우리 취준생과, 일단 결국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똑같이 영어를 써야 되는 상황은 맞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취준생이 영어로 구사를, 영어 어떤 유창성이라든지 영어를 구사 정도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더 급한 상황입니다. 맞죠? 네,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일단 뭐 저도 이제 약간 우리 취준생 학생한테 뭐 수업료를 받지 않고 그냥 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오히려 우리 영어 점수는 낮지만 계속 꾸준히 이제 저하고 이제 일주일에 3번이거든요. 예, 3번 점심시간을 할애해서 수업을 보내고, 물론 못 나오실 때도 많아요. 하지만 꾸준하게 나오시는 측면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영어를 말하는 어느 정도의 그 유창성, 그러니까 유창성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 유창성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라고 하면, 제가 전에도 한번 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어를 말할 때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신경을 쓰지 않고 어느 정도 말이 자기 생각이 영어로 전달이 되느냐, 이게 유창성이거든요. 그게 유창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문법적인 어떤 오류를 계속 이제 파고든다기보다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말이 흘러나가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이 직장인 분은 실력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지속성에 있다. 지속성.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제 수업에 오셔야 되는 분들은 아주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거의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똑같이 피곤한 정도, 회사 생활이 피곤하죠, 힘들죠. 저는 이제 뭐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을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근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과장으로 진급을 하신 우리 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피곤하겠죠. 그 소중한 점심시간을 식사를 하고 나서 쉬고 싶겠죠. 근데 뭐 인터넷 서칭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여유 시간을 보내시고 싶겠죠. 하지만 그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이제 꾸준히 6개월 정도의 저하고 같이 하니까 이렇게 앞으로도 저는 더 기대를 하죠. 처음 하고 이제 많이
향상이 됐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인 손해, 금전적인 손해가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망설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이런 우리들을 봤을 때 만약에 금전적으로 나한테 손해도 아니고 약간의 어떤 수고로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내가 좀 감내를 하고 할 때 결국에는 플러스라는 개념이라면 여러분들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직장인 분들을 수업을 어마어마하게 하게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다양하게는 직장인 분들을 접해 봤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 이제 일상이 전쟁터니까 힘들죠. 근데 제가 발견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인 손해가 내한테 아니고 결국엔 내가 한 시간 미만의 어떤 시간으로 하루에 나를 위한 자기 개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 영어 교육 자체가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전혀 앞뒤가 안 맞죠. 왜냐하면 입시교육 시스템 아래서 회사에 들어가면 갑작스럽게 영어로 말하는 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 우리 취준생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학교 다닐 때 영어 회화 수업을 좀 충분히 들었느냐? 거의 잘 듣지를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그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과정 없는 결과라는 건 없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일단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본인의 강점 정도를 영어로 이제 본인이 이제 한글로 준비한 거를 번역을 해서 정리해 줬는데 그래요. 우리가 금융에서 저는 금융을 잘 모르거든요. 경제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너무 희박한데 복리라는 거 있죠, 복리. 예. 그러니까 이자가 계속 이제 이 복리의 힘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죠? 계속 이제 이자가 쌓여가는 거죠. 근데 약간 영어 실력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단기적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냥 돈을 이렇게 엄청난 오래 기간 동안 예치시켜 놓으면 그게 이제 이자가 엄청나게 쌓여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예, 많은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돈을 많이 부자들이 이제 그런 이제 어떤 그 메커니즘을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영어도 이제 꾸준히 한 사람한테는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학생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미 중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면 너무 플러스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나라에서 요구하는 영어 스펙은 있단 말이에요. 영어 스펙, 회사에서 요구하는 영어 스펙은 있는데 근데 그게 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로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스피킹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죠. 의사소통 능력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게 저는 이제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라 해야 될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제 불안한 거죠. 내가 그 자격 점수는 돼서 지원은 해요.
지원은 하는데 내가 실제로 영어를 구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사람이 억수로 움츠러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억수로 움츠러들고 아주 소위 말해서 두려운 거죠. 왜냐면 나의 영어 점수와 나의 영어 구사 정도가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지금 제가 가르쳐 보면 그 말은 뭐냐면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이걸 많이 가르치죠. 사실은 지금도 이걸 가르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동기부여도 많이 주긴 해야 되는데 뭔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정에 문제가 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따로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 확실히 조금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객관식 영어로 객관식 시험으로는 말하기가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말하기가 안 되잖아요. 그걸로는 말하기 능력을 길러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객관식 시험으로 영어 말하기 구사 능력을 그대로 영어로 표현하면 트랜스퍼 되면 좋은데 트랜스퍼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 영어 단어를 자꾸 써서 죄송한데 correlation이라도 이루어지면 좋은데 상관관계라도 이루어지면 좋은데 물론 잠재적으로는 뭔가가 있겠지만 그거는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다. 영어 말하기 능력을 갖추기가 어렵다. 그럼 당신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대한 영어를 쓰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이 사회는 영어를 쓸 필요가 없고요. 영어를 쓰는 게 저 사람 뭐 이상한 느낌이죠. 결론적으로. 왜냐면 엄연한 우리 모국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영어로 이야기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영어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영어를 쓸 필요가 없고 영어를 쓰는 것 자체가 어색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갑자기 영어로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겠어요? 어색하죠. 근데 저는 대학교 때 그런 노력은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영어를 관심을 있고 잘하고 싶으니까 우리 언어의 코드를 갖다가 영어로 정해서 이렇게 막 영어로 얘기를 해본 적은 있거든요. 사실 우리 학생들이 그 정도 노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어색함을 무릅써야 되거든요. 다른 언어를 한다는 것은 영어뿐만이 아니라 사실 시험 영어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실은요. 시험 영어.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시험 영어는 우리의 의사소통 능력을 대변할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거든요.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심지어 영어 말하기 능력 이게 이제 시험 영어죠. 역시 마찬가지 스피킹 시험으로 지금 대변되는데 지금 이것조차도 지금 스크립트 외우기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 스크립트 정말 저도 풀지 못한 수수께끼입니다.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나. 사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그거는 차차하고 제가 하고 있는 노력은 영어의 노출을 최대한 많이 늘리는 겁니다. 영어의 노출을.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체계성도 중요하겠지만 영어를 어떤 형태로든 노출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노출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리스닝이든 아니면 미드든 영화든 물론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요. 심리적인 요인.
각각의 언어마다 고유의 리듬이라는 게 있고 그 특징이라는 게 있고 그 사운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로 말씀드리면 그 phonetic한 그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이 phonetic이라는 것이 음성이라는 의미인데 그 우리나라 말도 고유의 사운드가 있고 액센트가 있고 억양이 있어요. 일본 말도 마찬가지고 미국 말도 영어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말도 마찬가지고 다 그럴 거예요. 독일 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독일 말은 억수로 거칠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리고 프랑스 말은 아주 뭐 약간 세련됐다는 느낌 그런 느낌 많이 가지죠. 해서 그 정도의 그 삶의 일부가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 그 영어에 대한 어떤 유창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구사를 기대할 수 있지. 그런 게 없으면 아마 제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더 많은 세월을 보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저도 꽤 많은 세월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런 노출 없이 영어를 잘하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는 없어요. 얼마 전에 또 이제 저도 이제 영어 말하기를 또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영어 말하기 이제 대표적인 강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인기가 있는 강자들을 이렇게 찾아봤죠. 유튜브 같은 걸로 찾아봤는데 정말 개인적으로는 제 예상이 맞았어요. 여러분들은 나름 해석을 하시면 돼요. 역시 그렇게 가르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원어민들이 영어를 가르치는 걸 한번 보세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어를 가르치는 걸 한번 보세요. 사실 이것도 지금 논란이 많아요. 사실은 논란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좀 특이한 점도 많아요. 하지만 멀리 나가지 않고 원어민들이 영어를 가르치는 걸 한번 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그 답답함을 해소시키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 나름의 어떤 그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까 그 모든 언어에는 그 언어만의 특성이 있고 감정이 실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로 말할 때 감정,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할 때 감정 달라요.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그 취업 준비하는 학생 인터뷰 스크립트를 제가 보고 번역을 해주면서 역시 이게 너무 한국말스러운 거예요. 너무 한자가 너무 많고 우리나라 말은 함축적이고 영어는 정말 풀어서 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영어도 물론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걸 영어로 레토릭이라 그러는데 레토릭. 그러니까 함이라고 얘기를 하죠. 숨겨진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의 영어의 유창성을 표현할 때는 그런 수사적인 언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수사적인 언어를 그거는 정치인들이나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면접을 볼 때 영어로 뭔가 여러분들이 스피킹을 할 때는 전달되기 쉽게 써야 돼요. 전달되기 쉽게. 오케이? 예. 그러니까 최대한 내 말이 그쪽으로 전달되기 쉽게 써야 됩니다. 보통 이제 제가 영어 면접을 한 번씩 봐줄 때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준비를 해오죠. 어떤 학생들은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해서 준비를 해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언어에서 말로 표현하는 언어가 있고 글로 표현하는 언어가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제일 뭐라고 해야 될까? 제일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제가 그냥 180도 뒤집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냥 한국말을 영어로 그냥 옮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국말을 영어로 옮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영어 공부를 돌이켜보면 뭐 보세요. 중고등학교 때도 회화 파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 listen and speak라고 교과서마다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닝, 뭐 시도, 전국 뭐 영어 능력 평가라든지 수능에도 리스닝 파트가 17문제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구어 영어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말로 표현한 스포큰 잉글리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혀 저희는 그런 걸 기르지를 못하죠. 기르지를 못했죠. 못했죠. 왜 그건 잘 모르겠지만 못했죠. 근데 내가 영어를 여러분들이 살면서 우리 특히 젊은 분들이 영어를 써야 될 때는 20대 후반이거나 내가 영어로 증명해야 될 때 20대 후반의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뭐 30대 초반까지라고도 칩시다. 그때 이제 왜냐하면 경력의 이동이 많이 일어나거나 새 직장을 잡거나 여러분들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로 말을 할 때는 제일 클리어하고 나의 메시지가 그쪽한테 전달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 얘기할 때는 되게 직관적으로 내 말이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한국말은 우리나라 말은 70%가 한자이기 때문에 그 한자말 안에는 전부 다 함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어로는 다 풀어야 돼요. 풀어도 어색하단 말이에요. 영어적인 표현에서는. 자, 이제 말이 약간 일관성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영어를 제가 하기 싫은 사람, 관심이 없으신 분께는 영어를 강조할 필요는 없죠. 당연히. 근데 영어를 잘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거밖에는 저는 못 찾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어느 단기간에 뭔가의 어떤 방법론적인 걸 찾아서 영어를 잘하게 됐는지는 내가 잘은 모르겠으나 영어를 잘하고 싶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를 잘할 수 없는 환경인데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개인적인 노력이 따로 들어가야 돼요. 자, 두 살에서처럼 자, 영어 점수를 갖고 있는 취준생, 그 다음에 영어 점수는 낮지만 일주일마다 영어를 쓰는 직장인 여러분들, 어느 쪽이 사실은 더 괜찮을까요? 어느 쪽이 여러분들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영어에 쓰임새가 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영어 말하기, 영어 능력 향상을 할 수 있는 저의 생각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자, 데니스 잉글리시의 데니언 강사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watching this video in your precious time. Thank you.